제목이 뭐 이렇게 복잡한 수어들이 있어가지고 낭만주의 경관명이 계보인데 좀 낯설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이거를 새로운 체계로 이렇게 들여다보려고 새로운 체계로 다시 바라보면서 무언가를 이제 발견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표지 그림은 여러분들 또 잘 아시는 게슈탈트 심리학의 도형 배경 그림인데요. 뭐 다들 아시지만 20세기 후반 이후에 도시경관을 새롭게 보는 안목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개벽시켜준 그런 중요한 그림입니다. 자세한 것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20년쯤 되긴 했지만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부터 조경과 도시계획계에 무슨 어바니즘, 무슨 어바니즘 이런 것들이 등장해서 우리를 당황시킨 바가 있습니다. 정확히는 뉴 어바니즘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들 양대사조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멀게는 18세기 낭만주의 조경 이야기였던 피처레스크라는 이제 기원으로부터 출발해서 두 축의 이런 결실을 맺었던 것이 아마도 그런 두 가지 어바니즘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들 두 축은 전원도시 운동과 도시미 운동입니다. 이들 양대 유파를 형성해서 이것이 이제 양대 어바니즘에 이르렀다 이런 이제 얘기인데요. 이것들의 역사적 배경을 들여다봄으로써 한국 조경에서 이들을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제 서양 조경의 역사를 여타 문화예술사조와 마찬가지로 같이 함께 보시고 계시는 것인데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성격들을 번갈아 가면서 선택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X축, 가로축의 상단부가 주로 이성과 질서를 지향하는 고전주의 계열이고 그 밑에 하단부를 이제 감성과 자연을 지향하는 낭만주의 계열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제 낭만주의가 시작된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18세기 풍경주의 양식에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그 기본 정신이 현재 포스트 모던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로맨틱 리턴 이런 말로 쓰긴 하는데요. 이성주의의 모더니즘 지나서 다시 이제 포스트 모던 시대의 로맨틱 그 쪽으로 다시 이제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로 하단부의 낭만주의 계열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조경과 경관이 근대 이후에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그것이 경관과 조경의 어떤 담론으로 이제 정리가 됐는지 이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그림은 두 개의 그림이 이제 보입니다. 이 낭만주의의 현장들입니다. 왼쪽 그림은 1750년대에 신흥 부르주아 앤드루스 씨 부부 가족 초상화인데 그때 당시만 해도 초상화 따로 하고 풍경화 따로 했지만 초상화와 풍경화가 결합된 이제 아주 특별한 이제 그림인데 이 배경은 다 짐작하시겠지만은 이 18세기에 등장한 대목장 경관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제 자기가 대목장에 지주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엔클로저 운동의 결과일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피처레스크 정원의 대표적 그림인 스투어헤드이지요. 왼쪽의 대목장 경관을 더 이렇게 정리를 해서 피처레스크한 정원 경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낭만주의가 뭐냐? 제가 뭐 낭만주의에 일가견이 있다고 했었는데 술은 좋아하지만은 어쨌든 슈베코가 낭만에 대하여 이런 노래도 불렀었죠. 근데 도라지 위스키를 먹고 어쩌고 하는데 이러한 낭만적 분위기만으로 생각해서는 조금 이해가 모자란 것이고 사실은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낭만주의는 혁명적 시대 배경과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18세기 후반, 19세기까지 여러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업혁명을 포함하는 여러 혁명들이 빈발했었죠. 그래서 영국의 조경은
이 시기에 모든 예술을 선도하는 낭만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대부분 문학과 미술의 본격적인 낭만주의가 19세기에 진행되는 것을 봤을 때 이것보다 1세기가 앞선 시대에 영국의 조경이 낭만주의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의 픽처레스크 미학은 또한 18세기 영국 조경 문화에서 발원했지만은 유럽 미학의 중요한 한 축으로 편입된 낭만주의의 대표 미학 중의 하나입니다. 픽처레스크는 그림 같은 뜻으로 이제 자연 풍경화에서 기기게 되지만은 영국의 당시에 국내 여행이 유행이 되고 거기서 발견된 향토의 장소성, 그리고 야생, 혼돈과 비대칭, 중세 도시 폐허 등 비정형적인 경관들을 그 특징으로 삼고 있습니다. 픽처레스크는 영국이 유럽에 미친 가장 커다란 미학적 업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 개념 속에는 장소의 혼이라든지 이러한 장소성 이론의 씨앗도 들어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인 현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가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는 생명력이 강한 미학입니다. 아마도 이 강연의 끝까지 계속 나올 것이 이 픽처레스크라는 단어입니다. 다 아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과 같이 버크네드 팍 이것이 공원운동의 시발이 됐죠. 세계 최초의 법정 공원이고 이 그 산업혁명의 이제 시발지였던 중에 하나인 어디입니까? 리버풀에 위치한 공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옴스테드가 보고 와서 미국에서 센트럴 파크를 디자인해서 그 뉴욕의 그 마라탄에 설치한 것이 미국의 그 공원운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낭만주의 조경과 경관은 픽처레스크 미작에서 출발해서 점차 근대 도시와 결합되면서 확장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에서 시작돼서 유럽과 미국으로 확산되어 나갔던 도시 공원 또는 시민 공원 운동이 그것입니다. 이제 옴스테드는 이것을 확산시켜서 주거단지가 이 공원화된 이런 주거단지를 설계를 해서 리버사이드 에스테이트라는 것을 거의 세계 최초로 집단 도시급에 준하는 그러한 대단히 그 정원형의 주거단지를 이제 설계를 했고 또한 이제 도제인 이제 엘리오트와 함께 개발한 팍 시스템이라는 어떤 공원의 체계를 이제 발명을 해서 미국 최초로 보스턴에다가 이것을 실현시켰던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민 공원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도시와 도시공원은 쌍둥이와 같이 기원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후에 기성도시의 환경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도시공원을 따로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공원과 정원을 신도시 전체의 골격에 결합시키는 전원도시 운동이 에베네트 하워드에 의해서 제창돼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이는 것이 그것이 실현된 웰링이라고 하는 신도시죠. 그리고 같은 시기에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시카고 세계박람회 성공을 계기로 해서 당시 양산되던 오른쪽 세 번째 그림입니다. 기존 도시들의 환경과 경관을 증진시키려는 도시미 운동이 역시 옴스테드를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들 양대 운동의 원조에는 픽처레스크 미학을 도시 설계에 적용할 것을 주장했던 비엔나의 건축가 까밀로 지테가 있었습니다. 왼쪽에 제일 왼쪽의 그림이 까밀로 지테가 그의 그 저서 획기적인 저서였는데 예술로의 도시 이런 도시의 원칙 이런 것을 중세 도시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갖다가 그 유럽 도시민들에게 이제 그 펼쳐 보이면서 오스만의 그 대형 재개발 파리의 재개발에 반대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어떤 운동을 펼친 것으로 유명합니다. 사실상의 도시 경관 운동의 원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좀 더 새로운 체계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맨 위에 낭만주의 정원과 픽처레스크가 지대에 의해서 도시 속으로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이것은 이제 오스만과의 대립으로서 이제 더욱더 이제 자리를 잡은 것인데
동시에 조셉 팩스턴의 시민공헌운동이 옴스테드에 의해서 리버사이드나 파크 시스템으로 그 확장돼 나갔고 이것이 도시미 운동으로까지 이제 뻗어나갔으며 동시에 하워드 전후지론과 동시대의 어떤 그런 도시 경관 운동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양대 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이제 나중에 할 것인데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뉴 어바니즘과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각각 전원도시파의 흐름과 도시경관파의 흐름의 막내이자 최근의 21세기의 어떤 낭만주의 도시경관 운동의 어떤 그런 그 아들과 딸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부의 하워드와 버넴의 이제 운동 시대를 전기 낭만주의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뉴어바니즘과 이제 이 가까운 20세기 후반부서부터의 새로운 낭만주의가 펼쳐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후기 낭만주의. 저는 이렇게 보고서 그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네처 하워드의 그 1898년에 전원도시론이라고 이제 하는 책은 대단히 도전적인 그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혁신의 길로서의 정원도시 뭐 이런 제목인데 혁명을 하든지 정원도시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뭐 이런 식의 어떤 도전적이고 좀 이제 뭐랄까 긴장감 도는 그런 제목입니다. 당시에 혁명이 이제 빈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 사회의 양극화에 의한 이제 그 혁명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정원도시 같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쨌든 이 아이디어의 배경에는 옴스테드의 리버사이드와 팍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이 아니라 도시계획 이론가인 조나단 베넛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그런 바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원도시의 공간적 구상은 그 녹색이 어떤 그런 건강한 도시입니다만 사실상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토지와 교육 등 여러 커뮤니티 자원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유제, 토지 공유제의 시작이 바로 여기서 출발했는데 어떤 사회주의적 도시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것의 실현된 모습인 건축가를 통해서 실현된 레치워스와 웰륜의 가든시티입니다. 이것은 20세기 초반부에 이제 이거 성립됐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작년에 우리는 답사를 한번 했었는데 재작년이군요. 레치워스의 가든시티 중심축도 녹지축이 하나 있고 녹지축이 이제 있는데 웰린도 역시 녹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지축의 가운데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살고 있으면서 늘 하워드의 기념 동판을 설치해놓고 들여다보고 있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두 개 도시의 기본 설계자였던 건축가 레이몬드 어닝이라는 사람은 당대 유기적인 도시계획가 또는 조경가 역할을 겸했던 패트릭 게데스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친구였고 그로부터 게데스가 분석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설계를 하자는 운동을 벌였던 사람인데 분석을 통한 경관리의 계획과 설계 방식을 전수받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학 때 배웠던 이제 대지 분석의 원조가 이런 게데스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인은 이 자기가 이제 계승했던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확장시켜서 어메니티 개념으로 이제 제도화시켜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도입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것은 미국으로 건너가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자동차 사회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그래서 도시마다 이제 교통사고의 어떤 그런 피해에 굉장히 그 뭐라고 하면 그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있었던 데 반해서 이제 클래런스 페리는 그런 것을 감안한 보행 중심의 도시, 자동차가 다니기 불편한 도시 이런 어떻게 보면 불편하단 말이죠. 이제 오람되지만 그런 네이버드 유니트
개념을 갖다 제일 먼저 발표를 했고, 그것을 이제 뭐 도시계획가인 플레런스 누굽니까 스트라인과 라이트가 라드번의 그 페리의 개념을 도입한 전원 도시의 뭡니까 개정판을 이제 그 적용을 시켜서 미국에서 아주 그 안전성과 필수성이 입증된 그러한 그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우리나라 택지개발과 신도시에서 교과서와 같이 적용되던 모습이 바로 리버드 유니트의 어떤 그 개념 그리고 또한 전원도시 개념이기도 했습니다. 20세기 후반까지 미국에서는 이러한 교외 주거단지 개발을 점점 대형화시켜서 경계도시라는 어떤 도시경계부의 대형 도시들이 형성되면서 통근거리 확대와 소득 계층에 따른 주거 분리 등 여러 환경 문제, 사회 문제를 야기하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미국에서는 컴팩트 시티, 영국에서는 어반 빌리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계속 선보이게 됐고 그것을 새롭게 정리해서 하나의 본격적인 운동으로 펼친 것이 듀원이나 켈소프의 뉴 어바니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뉴 어바니즘은 도시의 미학에 대한 사상은 도시경관파에 비해서 비교적 결여되어 있고 오히려 실용적인 어떤 그런 아이디어 위주로 좀 이제 많이 치우쳐 있다는 이런 생각을 이제 여기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하워드의 전원도시가 성행하기 하고 있던 시절에 사실상의 미국 이제 유럽의 한 축 또 다른 축에서는 이런 낭만주의가 사실 다시 한번 재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모더니즘에 대한 일종의 대립과 이제 대안 구도로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미술 공예운동, 아르누보 그리고 아까 여러분한테 최초로 표지 보여줬던 규슈타르트 배경, 규슈타르트의 이제 피규어 앤 그라운드 이론이 바로 이러한 뭐랄까요 상대주의적인 이런 예술 미학 운동에서부터 결과물로 나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모더니즘에 반대하는 신낭만주의의 운동이 19세기 후반 세기 말에 주로 이제 일어나고 있었는데 오스트리아에서는 이제 프로이트가 무의식을 얘기를 했고 그러한 무의식이 그 무의식의 이론이 자극을 받아서 생겨난 이런 미학의 이론들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대주의 이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사실은 주류 역할을 했던 꼬르비제가 뭐 나와서 뭐 CIM을 하고 같은 그런 도시와 건축의 이제 뭡니까 모더니즘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고전주의를 이어받는 이 절대주의적인 운동인데 그것에 대한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 입장을 취한 것이 이런 신낭만파들의 운동이고 그것이 도시경관파에 직결돼서 이제 그 영향을 줬다 이런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표시 보셨던 다시 이제 그 피규어 앤 그라운드의 이론을 대표하는 그림들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 피규어 앤 그라운드를 대표하는 이 그림이 이제 루빈의 화분이라고 하는 이런 그림인데 왼쪽에 있는 그림인데요. 어찌 보면은 화분이지만 어찌 보면은 사람의 얼굴 둘이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도 보일 수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고 어떤 것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배경이 또 다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피규어와 그라운드는 서로 그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러한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고 이것이 새로운 낭만주의적 사고이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시에 적용돼서 우리가 흥미를 끌었던 것이 논리가 그린 로마의 지도인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18세기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만은 로마의 그 중세적인 부분입니다. 사실은 그 고대서부터 내려왔던 로마의 중세적인 부분들을 이런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흙과 백으로 이렇게 건물과 옥외 공간을 구분해서 봤더니 사실상에 어떻게 보면 백이 피규어가 될 수도 있겠더라. 백이 더 주인공
또는 그림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건축물들이 배경 역할을 할 수도 있겠더라. 그런 것이 서로 역전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도시라는 것이 더욱 우리한테는 풍부하고 가변적이고 더 이렇게 뭔가 흥미있는 변화 있는 낭만주의적인 그 뭐랄까 그 미학을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겠다. 이런 것이 이제 도형과 배경으로서 본 도시의 모습이고 그것으로부터 맥락주의가 비롯됐다. 이렇게들 말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맥락주의는 사실상은 모더니즘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을 제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주된 사고로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상생적인 관계죠, 사실은. 이제 바깥과 건물, 그러니까 5개 공간과 건물, 조경과 건축 이런 것이 상생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이 사실상 맥락주의적인 사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서의 그 지태 주장을 더 논리적으로 증명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상 이제 미국에서 옴스테드가 했던 도시미 운동의 출발이었던 시카고의 박람회의 이제 설계 도면과 현장의 모습 그리고 옴스테드가 지금 앉아서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콜롬비아 박람회 이제 준비위원회겠죠. 준비위원회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사실상의 이제 평면에서는 이런 이제 뭡니까 이런 호수로 만들어진 축과 그 주변에 이제 일종의 시빅센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곽에는 이러한 영국식의 이제 피처레스크한 이제 정원들의 모습들이 공원과 정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밑에 오른쪽 그림을 보듯이 어떻게 보면 5개 공간의 요소인 호수와 주변의 녹지 공간 이것이 사실은 이 전체 박람회장의 피규어 즉 도형으로 주인공으로 건축물보다 더 강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의 루빈의 어떤 그런 사고 그러니까 뭡니까 도형과 배경의 사고와 굉장히 그것을 반영하는 사고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도시미 운동을 여는 단서가 되면서 기폭제가 되면서 미국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수많은 도시에 적용되어서 도시미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적인 작품이 워싱턴 DC의 중심에 있는 내셔널 몰인데 그것은 사실 기념공원이다시피 한 것이죠. 그런 것이 사실상 워싱턴 DC의 중심 공간이자 피규어의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인정하고 계실 텐데요. 마치 시카고 박람회장의 확대판과도 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운동은 도시미 운동은 미국 전체의 진보주의적 도시사회개혁 운동을 표명하고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종의 재개발 비슷한 성격을 띠면서 앞서의 오스만이 벌였던 파리 대개조 사업에서의 어떤 뭐라고 합니까 재개발의 어떤 그런 폐단 즉 빈민층 거주지를 밀어내고 부르주아들이 돈을 벌게 해주는 이런 부동산 사업적인 어떤 그런 것을 변질돼가면서 이 굉장히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시미 운동을 소멸되게 했고 사회과학적이고 기능주의적인 도시계획이 이것을 대체하는 명분을 마련해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미 운동은 서서히 소멸돼가는 기운을 보게 됐지만 이 운동은 역시 도시와 조경의 역사를 볼 때 조경과 건축이 도시설계 차원으로 진입해서 공식화되고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나고 양대 세계대전 이후에 도시 분야가 모더니즘의 기능주의에 의존해서 대형 개발에 몰입되었을 때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모더니즘의 도시의 획일성과 비인간성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뉴욕에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좀 약간 얼굴에 좀 치사해 보기도 하는데 모제스란 아주 돌격도 같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에 의한
기획 관료의 모더니즘 거대 개발이 횡행하고 있었고, 이것에 맞서서 어떤 그런 호러 단신의 이제 여류 언론인 제인 제이콥스라는 여사 이제 여류 언론인이죠. 이분이 두 발로 재개발 대상지 마을들을 확인하면서 발견해낸 활기찬 도시 현실, 어반 리얼리티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모든 도시 계획의 폐악과 무용을 이제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기인 제이콥스에 의하자면 그 사람의 책이 이제 이런 베스트 라이프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본 진정한 가치는 그 모더니즘적인 가치의 도시보다도 기존의 도시가 가지는, 오래된 도시가 가지는 누적된 복잡한 공간과 주민 생활의 다양성에 있고, 그것이 이제 활기의 그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한 바는 반기획적인 도시경관인데, 이것은 새로운 반기획적인 피처레스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도시재생운동의 원조이기도 하지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그간 도시를 보는 눈이 전문가 중심이었던 것이, 또 전문가나 이런 관료의 중심이었던 것이 사람 중심, 사회주의를 보자면 인민 중심 또는 장소 중심의 이런 그 보다 낭만주의적인 사고로 전환돼가는 그러한 혁신의 불을 지핀 것이 제인 제이콥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나타난 사람들이 신도시 경관파라고 볼 수 있는 수많은 그 이론가와 계획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돌출을 하는데요. 이것이 후기 낭만주의 도시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이미지 오브 시티라든지 타운스케이프, 또는 이제 벤츄리의 콤플렉시티 이론서, 또는 이제 렐프 프레슬리슨스, 또는 메카그의 디자인 네이처도 이 시대의 60년대 후반을 통해서 나타난 아주 이제 동시다발적인 그런 연구들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콜레는 이제 그 설명이고요. 콜레는 타운스케이프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면서 도시경관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도 이제 아까 봤던 루빈의 그런 도형과 배경의 그림 비슷한 구도이죠. 이걸 통해서 움직이는 사람의 이동에 따른 조망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이곳과 저곳, 여기와 저기, 이런 것들 통해서 시공간의 맥락과 장소성을 발견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럽과 미국에는 이러한 보다 이제 뭐랄까요,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예술 운동, 어떤 초현실주의 미술, 또는 프레탈기아, 이러한 유기적인 어떤 그런 생각의 예술과 미학이 다시 동시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로우와 코에터가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새로 만들어낸 연구소가 이제 그 콜라주 시티죠. 콜라주 시티에서 보여주는 그 대표적인 그림이 이제 꼬르비제와 이제 중세도시를 이제 아까 논리 지도식으로다가 대조한 것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러 시대의 도시의 유산들을 갖다가 한 도시에 이제 혼성화시키는 그러한 콜라주적 기법을 제시해서 큰 이제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게 새로운 뉴 피처레스크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동시에 기에데스의, 아까 얘기한 기에데스의 분석을 통한 계획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걸 좀 더 전문화시키고 이제 활성화시킨 이안 메카그의 생태학적 접근, 이 또 한 축을 이루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것이 수십 년간 폭리를 했었는데, 미국을 손잡았었는데, 이 메카그는 기데스로부터 영향받은 생태학적 결정론을 들고 남으로 해서 그 제자인 코너를 통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만들어내게 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21세기형 이제 경관운동인데, 그 중심 이 개념이 이제 이 생태를 갖다 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주 개혁적이고 복잡한 개념들을 같이 담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것은 사실상은 전원도시파의
마지막 그 산물인 뉴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을 통해서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그 명분을 가지고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어떤 이념들은 수평성, 기반시설, 프로세스, 생태, 융합, 스케일, 이러한 게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이제 모호한 귀에보면 귀걸이, 코에보면 코걸이 같은 이런 좀 모호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 전원도시화와의 차별성은 하이라인 등을 포함해서 주로 기성 시가지의 재생 또는 이제 근대에서 이제 그 근대 이후에 뭐랄까 소멸되어가는 그런 그 지역들의 재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위축되어가고 있는 이제 지역의 재생을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경직화된 모델인 이런 뉴어바니즘의 모형을 조금 이제 그 깨뜨리고 새로운 어떤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여지를 준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에서 상대적으로 좀 그 뭐랄까 등한히 했던 것이 사회와 인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시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좀 개정판 비슷한 그 다이어그램들에서는 휴먼을 또 강조하는 또 다른 축으로서 강조하는 이런 이 실리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랜드스케이프 포 휴먼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내세우고 있는 그림인데요. 오른쪽은 워터와 바이오 다이버시티 이런 건 기존의 생태적인 어떤 접근이고, 사회와 어떤 문화 이런 쪽의 것을 더욱더 이제 중요한 축으로 해서 이것을 건강하고 생산적인 어떤 도시의 어떤 그런 축으로서 우리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서 중요한 개념을 다뤄야 된다는 주장이 되겠습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강령의 개념들이 모호하고 정체성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보자면 21세기 불확정적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탄력적인 유연성이나 전략적 모호성이 아닐까 이렇게 좋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중요 과제는 앞서 보았던 그 전 시대의 사상적 비모로부터 전해오는 자산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서 개념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을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후기 낭만주의 도시경관 사조의 계기가 됐던 제인 제이콥스가 주장한 그러한 사회와 주민들 그리고 그들의 생활 이런 것들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을 통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성에 대한 관심도 또한 간과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것이 서구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같은 동아시아 쪽에 비서구 문화권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성, 개별성,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개념만이 아닌 이런 특별한 이런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의 중요성을 중요한 축으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되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우리나라에서도 서구 낭만주의의 식민적인 수입이 아니라 우리의 한국의 창의적인 문화로 전개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이 실증적으로 우리가 조경에 의한 이런 도시의 보이드들이 중요한 도시의 도형으로서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논문에 나왔던 것이지만 이건 생략하고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김한배 교수님.